요즘 임신, 출산 혜택들이 다양하고 많아졌죠. 임신이 확인된 순간부터 병원, 보건소, 그리고 주변 지인으로부터 많은 정보들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정보들 속에서 내가 받는 혜택들이 무엇인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임신이 확인된 순간부터 누릴 수 있는 KTX 할인, 주차 우대 같은 편의 혜택 말고 진짜 지원금으로 받는 혜택들만 정리했어요. 현금, 바우처, 국가와 지자체에서 실제로 주는 돈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희 삼둥이를 키우면서 직접 경험한 걸로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임신기간에 받는 거예요.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예요. 이게 뭐냐면 임신이 확인된 순간 국민행복카드로 받는 병원비 지원 서비스예요. 단태아, 그러니까 한 명을 임신하면 100만 원을 받고 25년도부터는 다태아의 경우에는 인당 100만 원씩 추가되어 쌍둥이는 200만 원, 새쌍둥이는 300만 원을 받습니다. 저희는 새쌍둥이였으니까 300만 원을 받았죠. 이걸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산부인과 진료는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검사비와 처방약,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만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제왕절개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국민행복카드를 그냥 신청하면 안 됩니다. 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때 병원 내에 있는 카드부스를 이용하거나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신청하지 마시고 베베폼, 맘스다이어리, 이즈톡톡과 같은 제휴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사은품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나 아울렛에 갔을 때 카드를 판매하시는 아주머니, 여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여사님을 통해서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혜택을 받듯이 이 제휴 사이트를 통해서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현금 지원이나 상품권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신청하기 전에 제휴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비교를 통해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아쉽게도 출산, 분만과 관련돼서는 실손보험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단체보험이나 군 단체보험에서는 여성 진료에 대한 부분이 실손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배우자 출산 혜택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도 이 제도를 몰라서 단체보험을 해지하거나 단체보험을 들고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서 받지 못했던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단체보험에서 실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이 부분이 일부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분만 시에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특약이 있는지도 꼭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출산 직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그중 첫 번째는 첫 만남 이용권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이름이 너무 좋지 않나요? 이 이름이 좋은 만큼 지원도 확실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에 같은 경우에는 첫째를 낳게 되면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첫째를 낳았기 때문에 먼저 200만 원을 받았고 이후에 새 쌍둥이를 낳았기 때문에 각각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았어요. 만약에 새 쌍둥이만 초산으로 출산을 한다고 하면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총 8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일까요? 이상적으로는 고가의 육아용품을 살 때 사용하는 게 맞아요. 유아차나 카시트와 같은 이런 거를 살 때 활용하면 좋지만 근데 현실은 출산했을 때 병원비와 산후조리원비로 다 나가게 됩니다. 특히 다태아의 경우에는 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산후조리원은 기본적으로 엄마와 아이 한 명이 기본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쌍둥이니까 엄마와 아이 한 명은 기본이고 자녀 2명에 대한 추가 비용을 따로 냈어요. 근데 이 비용이 한 아이당 일주일에 100만 원, 저희가 2주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서 추가로 400만 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육아용품을 사기 위한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먼저 산후조리원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산후조리원 중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 송파, 서대문구에도 있고 경기도에는 여주와 포천에 있어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고 민간 조리원에 비해서 시설은 떨어지지 않지만 그에 비해 가격이 너무나도 착해요. 저희도 그때 알았다면 고려를 했을 텐데 그때는 몰랐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꼭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색창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검색하시면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원금은 부모급여입니다. 이 부모급여는 출산하고 23개월까지 매달 현금으로 받는 돈이에요. 이게 활용도가 제일 높습니다. 얼마를 주냐면 돌 전까지, 즉 0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매달 100만 원씩, 그리고 돌이 지나고 23개월까지는 매달 50만 원씩이 지원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내가 복직이나 다른 여건에 의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일찍 맡기게 되면 영유아 보육료 54만 원이 빠진 상태로 지급이 됩니다. 즉 돌 전에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100만 원에서 54만 원을 제외한 46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돌 이후에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영유아 보육료가 지급돼서 어린이집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매달 나오는 이 부모급여는 고정비로 활용하는 게 좋아요. 분유값, 기저귀값, 돌봄비와 같이 매달 나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쓰시면 됩니다. 앞서 얘기한 첫 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할 때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편하거든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좋고 정부24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아동수당이에요. 이건 간단해요. 매달 10만원, 만 8세까지 받게 됩니다. 지금 만 9세까지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만 8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소득 기준도 없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거와 상관없이 매달 주는 거예요. 아동수당을 얘기할 때 가장 헷갈려하는 게 가정양육수당이에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 금액인데 이 돈은 24개월 이후에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지 않았을 때 지원이 나오는 금액이에요. 즉 돌 전이나 23개월까지 내가 집에서 아이를 돌본다고 해도 이 가정양육수당이 나오진 않아요. 이때까지는 앞서 얘기한 부모급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은 다른 지원금이지만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수당에 관련된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통장을 만들 때에도 은행의 혜택들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은행들이 이런 어린이 통장을 만들면서 이자 우대를 해주는 곳도 많거든요. 마지막 5번째는 지자체 출산금이에요. 이거는 사는 지역마다 달라요. 현금으로 주는 곳도 있고 지역 화폐로 주는 것도 있어요.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이걸 일시불로 주냐 기간을 나눠서 분할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등록 기간이에요. 대부분 부 또는 모가 6개월이나 1년 이상 그 지역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임신 중에 이사를 한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출산지원금을 부단으로 받을 경우에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출산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자체 지원금을 어디서 확인하냐? 바로 임신육아 종합포탈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지역별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앞서 얘기한 첫 만남 이용권은 조리원비에, 그리고 부모급여는 매달 고정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육아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카시트나 유아차 같은 고가용품을 이 지원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더 팁이 있는데 각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검색창에 땡땡시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여 서비스를 확인하게 되면 지자체별로 카시트를 대여해주는 곳도 있고 100일 상을 지원해주는 곳도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안양시의 경우에는 만안구와 동안구 두 곳 모두에서 카시트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바구니 카시트가 신생아 시기 때는 옮기기도 좋고 아이 폼에 딱 맞아서 쓰기가 좋아요. 가장 큰 단점은 사용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이 짧은 기간을 위해서 바구니 카시트를 사기에는 돈이 조금 아깝거든요. 그래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임신기간에 받을 수 있는 바우처는 임신만 확인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지만 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제휴 사이트를 통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해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그리고 단체 보험의 특약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 이후에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매달 100만원, 아동수당 매달 10만원, 그리고 지자체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외에도 신생아 대출이나 취득세 감면 같은 혜택들도 있지만 내가 직접 받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빠들이 이 역할을 꼭 해줬으면 좋겠는데 임신기간에 아빠들이 크게 할 게 없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어떤 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세워보고 아내와 의논을 하면서 받은 지원금을 현명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 얘기를 듣고 아빠들이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제 책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책은 임신기간부터 돌 전까지 아빠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4명의 아이를 육아를 하면서 직접 겪은 내용들로 적어놨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